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생과 함께하는 필수 문제풀이 오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하강학 파트에서 얇은 렌즈에 관한 문제들로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어떻게 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굴절력을 알 수 없는 얇은 볼록 렌즈라고 이제 힌트를 줬고요. 좌측 1m의 물체를 두었더니 상이 우측 1m에 생겼대요. 이 렌즈의 굴절력은 얼마인가 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의 조건에서 보면 지금 S와 즉 물체거리와 S' 상의 거리가 지금 같습니다. 상의 거리가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오목거울 할 때 봤던 결상 조건 중에서 S와 S'이 같을 수 있는 조건은 언제냐면 S가 뭐와 같을 때 EF와 같을 때 이면 위의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S가 초점거리의 2배 위치에 있으면 물체가 존재하면 이 물체의 상은 동일한 거리, 즉 굴절이니까 반대쪽에 렌즈 뒤쪽 우측으로 생기게 된다. 결상되게 된다. 자, 그러면 S가 EF라고 했으니까 지금 S는 1m예요. 그러면 S는 EF와 같다. 자, EF와 같단 말은 EF가 1m가 된다는 뜻이고, 그럼 F는 얼마? 0.5m가 되죠. 또는 50cm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지금 여기는 소문자라고 써야겠죠. 소문자. 위치가 이렇다. 거리는 이런 거리가 초점거리가 된다. 즉 초점거리가 50cm인 렌즈의 굴절력은 얼마냐니까 디옵터는 초점거리분의 1 공식에 집어넣어 버리면 0.5m분의 1은 2디옵터인데 지금 볼록 렌즈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디옵터라는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우리가 제가 전에 올려드린 거울 결상식의 공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패턴에 따라서 물체가 어디에 있고 상이 어디에 있으면 초점거리가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아니면 다 공식으로 풀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오목 렌즈고요. 상치 초점에 물체가 위치할 경우 결상되는 상은 무엇이냐? 자, 오목 렌즈는 누구와 같냐면 볼록 거울과 결상 형태가 같다. 상에 생긴 모양이 동일하게 생긴다. 자, 그럼 우리가 볼록 거울에서 만들어졌던 상은 하나밖에 없었죠. 축소된 정립 허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답은 3번이란 걸 알 거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도 렌즈면에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상은 커진다. 축소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상은 커지게 된다. 축소된 상 중에서도 확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거는 이렇게 F에 있을 때, F에 물체가 있다면, 즉 F와 S가 같아 버리는 경우라면
배율이 어떻게 되냐? 배율이 플러스 1분의 2, 딱 절반 크기로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다음. 자, 공기 중에 있는 얇은 볼록 렌즈. 거울에서는 오목거울, 이게 오목거울과 같으니까 거울에서는 오목거울, 렌즈에서는 볼록 렌즈. 이게 결상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 나머지 렌즈들은 결상이 축소된 정립 화상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패턴이 단조로워서 내기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 유형을 내다보면 오목거울과 볼록 렌즈가 항상 많이 나오게 된다. 자, 횡배율이 1이 된다. 도립실상이 되는 물체의 위치는 어디냐? 횡배율이 1이 된다는 말은 같은 크기라는 거죠. 뭐가? H와 H', 즉 물체와 상이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죠. 물체 거리가 EF 위치인 경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이 되겠고.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가 렌즈 또는 거울이라고 보면 볼록 렌즈 또는 오목거울일 때 이 두 가지일 때 여기 C를 우리가 EF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EF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EF의 위치가 여기가 이제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상이기 때문에 EF를 기준점으로 해서 물체가 멀리 있으면 상은 축소되고요. EF보다 거울 면적으로 가까워지면 상은 더 확대가 되고, 그리고 여기 초점거리는 결상이 안 되는 부분이죠. 결상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얘보다 물체가 멀리 있으면 도립실사, 얘보다 물체가 렌즈면으로 가까이 있으면 정립허상, 이렇게 결상된다. 이 그림 패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훨씬 문제 풀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자, 공기 중에 놓여 있는 원시 교정 렌즈 앞에 앞 20cm의 물체가 있을 때 상위 렌즈 뒤 20cm에 결상되었다. 이 렌즈의 굴절력은 얼마냐? 자, 원시 교정 렌즈라는 거에서 우리가 볼록 렌즈라는 걸 찾아야 되고 1차로 얘를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 지금 S와 S'이 같아요. 그러면 S는 EF와 같다라는 조건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EF가 20cm, 마이너스 20cm. 자, 그러면 F는 얼마죠? F는 10cm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 빼더라도 10cm가 돼요. 자, 그러면 디옵터는 F'분의 1 구해볼 때 공기 중이니까 위에가 그냥 1이죠. 원래는 N이어야 되는데 공기는 1이니까, 공기의 굴절률 1이니까 그냥 1로 대체한 겁니다. 그러면 0.1m분의 1은 10디옵터 이렇게 나오죠. 볼록 렌즈니까 플러스 10디옵터,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S를 EF라고 쓴다면 마이너스로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양볼록 렌즈라고 생각할 때 R1과 R2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는 굳이 크기에 이 상태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식으로 전환시켜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 얘가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이런 결상 원리를 결상이랑 관련성이 있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탁탁탁 튀어나오게 순간 반복적으로 이제 쭉쭉쭉 적힐 수만 있어야지 적힐 수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를 항상 할 때마다 그림 그려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볼록렌즈 계속 볼록렌즈 나올 거고요. 전방 10cm에 위치한 물체 그러면 S는 마이너스 10cm 적어놓고 2배 크기의 정립상이 결상되었답니다. 정립상이요. 2배 크기. 그러면 확대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졌는데 볼록렌즈에서 확대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는 S가 이렇게 되죠. S가 F보다 작고요. F보다 작고 렌즈면 V지 렌즈 면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인 거죠. F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F라고 하는 게 초점거리죠. 자, 초점거리. 그러면 문제에서 초점거리를 물었어요. 그럼 초점거리는 무조건 상측이니까 플러스로 나와야 될 거고 이거 빼고요. 자, 초점거리는 10cm는 될 수 없죠. 왜? S랑 F랑 같으면 안 되니까.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5cm냐 20cm냐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공식에 넣고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에 넣고 계산해 보는 거 빼고는 답이 없겠네요. 아니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네요. 이 공식에 넣지 않는다면 지금 배율을 알려준 거잖아요. 배율. 우리가 배율을 구하는 방식은 렌즈니까 S분의 S'으로 구해요. 근데 지금 얘가 구한 게 얼마냐면 플러스 2랍니다. 2배니까 정립이니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0cm 분의 S'이잖아요. 그러면 구할 수 있죠. S'은 얼마? 마이너스 맞네요. 마이너스 20cm. 제가 아까 지우면 안 됐네요. 이거 마이너스 20cm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볼록렌즈만 보고 마이너스 지웠었는데 허상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배율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대입시켜 가지고 풀어도 되겠죠. 얘가 넘어가면서 곱해지면 되니까 자,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난이도는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어찌 보면 쉽다고 하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어보시길. 자, n이 1.5인 유리로 만든 두께가 얇은 양볼록 렌즈가 있대요. 양면의 공률 반경이 10cm일 때 렌즈의 상처 초점의 위치는 어디냐? 상처 초점 거리 뭐 이런 거 묻는 거 똑같은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계속 결상식에 대해서 봤는데 이거는 렌즈 자체의 명굴전력 디옵터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디옵터 구하는 공식은 n-1분의 r1분의 1 빼기 r2분의 1 이렇게 이제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저기 R1이랑 R2가 나오는데 10cm란 건 알지만 부호가 중요하죠.
양볼록이기 때문에 이 R1은 플러스 부호고요. 여기 R2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공식에 놓고 풀어보면 1.5 마이너스 1 분의 10cm니까 0.1인데 R1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0.1분의 1 빼기 마이너스 0.1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거 다 플러스로 바뀌면 될 거고. 자, 그러면 플러스 0.1분의 2 그 다음에 0.5 곱하면 되죠. 그러면 0.1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10디옵터가 됩니다. 10디옵터의 초점거리를 풀어보면 플러스 10cm. 이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죠. 플러스 10cm. 그러니까 상시 초점의 위치니까 렌즈 후방 10cm.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얇은 렌즈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두매의 렌즈를 이제 밀착시키는, 합성시키는 문제인데 종종 나오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얇은 렌즈에 합성 렌즈, 두 개 렌즈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였을 때 최종적인 렌즈 굴절력이 얼마냐 이거죠. 첫 번째 게 플러스 20cm랍니다. 이걸 빨리 디옵터로 전환시켜야겠죠. 디옵터로 전환시키면 0.2m 분의 1이니까 5디옵터가 될 거고요. 플러스 5디옵터. 50cm는 0.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디옵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 5디옵터 렌즈와 마이너스 2디옵터의 오목 렌즈를 두 개 밀착시키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겠냐 이거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다른 조건이 안 나오죠. 뭐 거리가 얼마나 띄웠다 이런 말 없으면 더하면 됩니다. D1' 더하기 D2'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플러스 5,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답은 플러스 3. 산수 문제인데 이 초점거리를 가지고 디옵터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느냐만 알면 충분히 해볼 만한 문제가 되겠다. 자, 이 문제를 한 번 더 응용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로 볼게요. 이제 동일한 문제인데 합성 렌즈계의 문제인데 이제는 두 렌즈 사이에 거리가 존재합니다. 떨어진 거리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D1은 플러스 4고요. D2는 마이너스 2디옵터입니다. 자, 이 렌즈를 일정한 거리를 뒀대요. 이 렌즈와 이 렌즈를 이 거리 D라는 거리를 10cm로 뒀을 때 얼마가 되느냐. 이 전 문제는 두 개를 딱 붙여놨다는 소리고 지금은 거리를 띄워놨을 때 이렇다라는 건데, 자, 아까 공식에서 D'은 D1' 더하기 D2' 여기까지 하면 두 개가 밀착된 건데 여기다가 뭘 빼주냐? 떨어진 거리에 대한 것을 빼줘야죠.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여기 D는 거리인데 미터 단위니까 얘가 미터 단위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보면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0.1 미터 10cm니까 곱하기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거 다 곱하라는 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나올 거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로 포함해서 이거 두 개 마이너스 놔두고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0.8이 나올 거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플러스 2가 나오겠죠.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0.8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플러스 2.80 디옵터의 렌즈가 된다. 자, 그냥 이 렌즈를 여기까지만 보면 밀착을 딱 시켰을 때 딱 밀착시키면 플러스 2디옵터 렌즈가 될 텐데 이 거리를 조금 띄워놓는 것 때문에 0.8디옵터만큼의 렌즈 부분이 추가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뒤에 곱곱해서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공식을 외우시고 이게 기본 공식이거든요. 기본 공식을 우리가 알고 나서 아까 앞에 문제는 이 D가 0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값이 다 곱하기니까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빼기 0이 되니까 뒤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기본 공식 예를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얇은 렌즈에 관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 쭉 풀어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주점의 위치라는 문제가 추가될 텐데 이거는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각자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 찬찬히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기하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만 딱 잡고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복쌤TV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